새해 안부 인사는 오랜 전통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예절입니다. 왜 명절에는 가족을 찾아뵙고 기쁨과 관심을 나눠야 할까요? 진부티 종사님께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풀이해 주십니다. 설 명절에 가족과 친지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절입니다. 서열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동창이나 친한 친구, 고향 지인, 절친, 이웃, 그리고 은사님, 직장 상사에게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암묵적인 규칙이 있죠. 이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평소 일이 바쁠 때는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이나 설마저 얼굴도 안 비치고 인사도 없고 심지어 문자나 통화조차 없다면 그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설에도 교류가 없다면 정을 끄는 것이나 다름없죠. 소통의 길을 장애물로 막은 셈입니다. 모르는 사이라면 상처도 없겠지만 친한 사이였다면 큰 상처로 남습니다. 왜 설에는 서로 소통해야 할까요? 설에는 모두의 마음이 기쁘고 따스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서로 찾아뵙는다면 철천지 원수가 아니고서야 모두 쉽게 너그러워집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죠. 이러한 설 명절을 맞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한 일이나 사소한 문제와 오해들 또는 앙금과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직접 사과하지 않아도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의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분명히 전해지고 그렇게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좋은 친구, 형제, 자매가 되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설 명절이 바로 적기입니다. 저는 지독한 구두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자녀가 결혼하는데 부조는커녕 아무런 성의 표시도 없더군요.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죠. 돈 벌기도 쉽지 않고 버는 돈마다 쓸 일 투성이고 그렇게 빠듯하다는 이유로 성의를 표시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도 돈 한 푼 내지 않죠.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지독한 구두쇠죠. 친구의 경조사에도 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앉은 자리에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만 돈을 내게 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죠. 그런데 계산할 때마다 슬그머니 화장실에 가거나 일이 생겼다고 먼저 내뺀다면 분명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친구가 아무리 관대해도, 친구가 아무리 나보다 부유해도 친구는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친구가 부자라고 해서 늘 돈을 내게 하면 나보다 더 부유한 그 친구도 결국 나를 내칩니다. 나를 그저 인색한 사람이 아닌 몰지각한 사람으로 여기죠. 이런 구두쇠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큰 돈을 버는 사업가들은 전체 소득 중에 상당 부분을 사회적 교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세계적 부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는 유명한 연예계 스타들이나 굵직한 정재계 지도자들과 다양한 모임을 갖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자주 올라옵니다. 이러한 모임을 가져야만 더 많은 유능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고 나아가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큰 사업들의 성공과 가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이 대화를 통해 얻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들도 우리처럼 편한 장소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대화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사무실이 아니라서 메모할 종이가 없다 보니 냅킨에 아이디어를 적거나 도안을 그리기도 하죠. 결국 그런 아이디어로 성공을 이룹니다. 먹고 마실 때는 다들 편안하죠. 예컨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죠. 맞아요. 칭찬은 언제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이웃이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나무가 정말 아름답죠? 그냥 가벼운 인사말이죠. 나무보다 더 아름다우신데요?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다음에 커피 한 잔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쉽게 친분을 다질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사교성이 좋아야만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더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남의 덕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밥값을 계산할 때나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돕고 베풀어야만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말로만 베푸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이죠. 돈을 내야 할 때는 내고 도와야 할 때는 도우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가까운 어르신과 지인을 찾아뵙고 더 많이 참여하고 베풀고 칭찬하세요. 스승님, 가끔 가서 진료를 받는 가정의학과 의사나 또 회계사 같은 분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지만 새해를 맞아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를 사회적 이해관계라고 부르죠. 회계사는 결산이나 세금 신고에 도움을 받느라 1년에 한두 번만 만납니다. 의사도 1년에 몇 번 안 만납니다. 물론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의사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도 살피고 배려해야 합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해나 설 명절에는, 특히 새해는 최소한 문자라도 보내거나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십시오. 선물은 예쁜 상자에 포장해서 발신인을 꼭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같은 분들은 1년 동안 많은 고객과 친구들로부터 편지와 선물을 받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죠. 명함이 있다면 함께 넣으십시오. 명함은 안에 넣지 말고 포장지 바깥에 붙이세요. 그래야 누가 보냈는지 단번에 알아보고 기대하며 선물을 열어보죠. 얼마나 좋습니까?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죠. 받은 후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전화로 감사 인사를 할 겁니다. 이런 인사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회적 이해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방금 스승님께서 칭찬은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설에는 부모도 자녀를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전쟁처럼 외부의 적만 신경 썼지만 내부의 적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서 내부의 적은 온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특히 철없는 어린 자녀들은 늘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어리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늘 속으로 따져봅니다. 엄마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열심히 따져보죠. 왜 그럴까요? 표현한 적이 없으니까요. 결혼할 때까지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굳이 사랑을 말로 할 필요가 있냐는 부모도 있죠.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기다려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모릅니다. 질책보다는 칭찬이 더 효과적이죠. 칭찬을 해주면 더 협조적이 되고 성적도 쑥쑥 오릅니다. 행복하니까요. 아이가 행복을 느끼면 뇌에서 지혜의 액체가 분비됩니다. 머리가 좋아지죠. 아주 잘 돌아갑니다. 사랑을 받으니까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궁금합니다.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할까? 실제로 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 설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직접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제 방법대로 해보세요. 생일 카드처럼 새해 카드를 사서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편지를 쓰세요. 미리 연습하고 옮겨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너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소중한 보물이란다. 네가 엄마에게 온 그날부터 엄마는 매일 행복했단다. 그동안 표현한 적은 없지만 너는 엄마가 언제나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보물이야. 매일 마음속으로 너를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고 있단다. 올해는 이렇게 손편지로 엄마의 진심을 전하고 싶구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너는 엄마의 영원한 보물이란다. 아이는 좋아서 까무러치죠. 엄마의 사랑하는 강아지는 그날로 영원한 충성과 효도를 맹세합니다. 충신이 한 명 생겼군요. 정말 기뻐하겠죠.
그러니 이런 카드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붉은 종이에 편지를 썼지만 요즘은 안 그렇죠. 생일 카드 전문 매장에 가서 새해 카드를 하나 산 후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전할 말을 미리 잘 다듬은 후 적으십시오. 아이는 그 카드를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로 여길 겁니다. 자기 방벽에 붙여놓겠죠. 벽에 붙이거나 액자에 넣어 걸어놓을 겁니다. 아주 행복해하죠. 그 나이 때는 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자녀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아이는 더욱 협조적으로 부모의 말을 잘 따릅니다. 성적에 관해 얘기하거나 무언가 도움을 부탁할 때는 꾸중, 명령, 질책의 말투로 아이를 다그치면 안 됩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그리고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친절하게 부탁해 보십시오. 아들, 엄마 이거 좀 도와줄래?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아들은 신나서 달려오죠. 늘 휴대전화를 끼고 사니까요. 바로 해결합니다. 아들 정말 대단한데? 어쩌면 이렇게 똑똑해? 엄마는 너 없인 못 살겠다. 그리고 얼굴에 뽀뽀도 쪽 해주세요. 아들은 1년 내내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자녀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나중에 소통하기도 더 수월하죠. 그러니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람과 일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여러 관계를 잘 처리할 줄 알아야만 상서롭고 부귀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전하세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면 상서로움과 부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